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여러분, 이 암은요,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흔한 질병이죠. 자, 이렇게 흔한데도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외면만 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만약 암에 걸리면 그냥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만연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학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치료 방법도 다양해졌다고 하고요.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완치율, 이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은요, 만성질환자도 할증 없이 가입 가능하고 새로운 치료법도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라고 해서 잠시 후 라이플랜 A 가기 시간에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가 필요한 게 연금이죠. 자, 이 연금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오늘 테마플랜 ABC 시간에 내 미래를 준비하는 연금보험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 건강, 노후까지 책임지는 보험 준비해보시고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암보험은 여전히 인기 1위 보험이죠. 자, 여기에요. 건강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지금 약을 드시거나 심지어 당뇨가 있어도 할증도 없고 누적도 없는 최신 암치료 보험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님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마냥 어려워 보이는 게 그 자녀인데요. 자녀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게 최고의 선물이 될까요? 아마도 자녀 곁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 그거야말로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암입니다. 암은 특히나 다른 질병에 비해서 유전력이 강한 질병인데요. 오늘은요, 내가 만약 만성질환에 앓고 있다 하더라도 할증이 없고 그리고 내가 꽉 차게 암보험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또 준비할 수 있는 누적이 없는 새로운 치료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암 남의 얘기일까요? 암은 나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85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3명 중에 1명이 암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79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5명 중에 2명이 암입니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82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내가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36.2%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준이고요. 그렇다면 몇 년 후에 205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50년에는요. 무려 반 정도가 암에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암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뭘까요? 바로 위암입니다. 위암은요, 남녀 구분 없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인데요. 2위는 갑상선암입니다. 물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많이 걸리긴 하죠. 그렇다면 1위 위암, 3위 폐암, 4위 대장암.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암은요, 바로 일반암이라는 겁니다. 일반암을 준비하셔야지만 1위, 3위, 4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죠. 갑상선암 2위를 차지했는데요. 갑상선암은 어떤 암인가요?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암과 비슷하지만 암은 아니지만 가볍게 걸리는 암, 유사암. 그렇다면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하려면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될까요? 위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이 걸리는 유방암. 이런 암을 준비하시려면요, 일반암과 유사암을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암보험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암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요, 아마 몇 년 혹은 몇십 년 이후에는 암이 정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과 오랫동안 살려면 우리는 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암은 일찍만 준비한다면 고통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단 치료비가 많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치료비 어떻게 준비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암 치료의 비중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암하면 대부분 수술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암 보시면 입원 5일, 일주일도 안 합니다. 수술비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술 많이 하죠. 하지만 수술은 17%고요. 진단이나 검사에 드는 비용은 9%, 그리고 입원 약자비 7%, 기타 6%, 61%가 바로 항암제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하려면 이런 보장보다는 이 항암제에 집중하면 좀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암 치료 방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거는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과적인 수술 방법이 있고요. 먹는 화학적 약물 치료도 있고요. 또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이 방사선이나 항암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외과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암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뉩니다. 우리가 기존에 보통 그런 약물 치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항암제를 먹으면 구토도 하고요. 또 방사선 하면 힘들어서 머리도 빠지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는 어떤 건가요? 바로 2세대, 3세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많이 들어보셨죠? 암만 골라서 표적으로 죽이는 표적 항암제. 또 내 면역을 길러서 또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항암제. 이게 바로 2세대의 항암제인데요. 지금까지 항암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방사선 치료입니다. 2세대, 3세대 방사선 치료인데요. 2세대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일명 IMRT입니다. 암에 걸린 가족분이 있으신 분들은 IMR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생소한 단어죠. 그리고 양성자 치료, 우리나라에 단 2곳만 있는 양성자 치료, 이런 보장을 오늘의 플랜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IMRT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RT는요, 2015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해가지고요, 급격하게 치료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IMRT에는요, 효과가 많은 암이 있습니다. 어떤 암이면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형암에 대해서 효과적인 사용하고 있는데요. IMRT 같은 경우는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요, 방사선을요, 세분화해서 암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하나로 퉁 해가지고 정상 세포까지 아프게 했다면 지금은 종양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 세포는 놔두고 치료를 하는 게 바로 IMRT입니다. 여러 개의 종양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몸에 암이 여러 군데 있다, 한꺼번에 치료하는 게 가능하고요. CT로 암 종양의 정확한 위치, 사실 대략적으로 만약 이 부분에 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다 주변 거를 다 방사선을 쪼잖아요. 하지만 이 IMRT 같은 경우는요. 여기만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위치와 스캔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양성자 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방사선을 한번 보세요. 이 부위에 암이 있다. 이 부위를 다 쏘입니다. 그러면 이 부위하고 이 부위는 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되겠죠. 하지만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는요. 여기만 쓱 와서 여기만 팍 치료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조직만 집중 공격하고 없어진다.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암 치료 방법입니다. 몸속 깊은 곳, 만약 이 뒤쪽에 암이 생겼다. 그렇다면 통과해서 수술하기 힘들다. 이런 부위를 깊은 곳의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암에 발생하는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가족력이 많아서 이차암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양성자 치료를 하신다면 이차암에 대한 발생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동일 부위 재치료. 우리가 때린데 또 때리면 아프죠. 마찬가지로 치료를 동일 부위에 재치료한다면 당연히 다른 부위보다 아프겠죠. 이런 부위를 재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 같은 경우는요. 현재 급여를 적용하신다면 1,000만 원 정도고요. 급여가 적용이 안 된다면 3,000만 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험료입니다. 에이 20년 동안 안 오르고 아이 갱신인데 하지만 암은요. 어린아이가 걸리나요? 확률이 낮죠. 암은 40대부터 60대, 70세 사이에 대부분 많이 걸리는 거 물론 아실 겁니다.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연계수권이에요. 저렴하지만 일반암이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사암이 1,000만 원. 여기까지는 보통의 암보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표적암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항암제 이외에 양성자 방사선 치료가 무려 3,000만 원. 이 3,000만 원이면 아까 치료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 2,000만 원. 그럼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000만 원 플러스 3 플러스 표적 치료 5,000만 원. 양성자 치료 3,000만 원. 세기 조절 2,000만 원. 얼마인가요? 1억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납에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험료인데요. 암이 3천만 원이 일반암이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30대 남자 7,957원입니다. 네, 말도 안 하게 저렴하죠. 여성분 왜 비쌀까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남성에 비해서 발병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젊을 때는 여성이 더 비쌉니다. 40대 18,000원, 2만 원대입니다. 40대요. 그러면 60대까지 이 피크인 기간을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플랜을 이 가격에 보장받을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하시는 50대입니다. 50대 남자분 암 3천만 원에 1억 3천 플랜 4만 원대예요. 그렇다면 여성분 3만 원대입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제 암에 위험할 단계죠. 7만 원대, 3만 원대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80세까지 안 오르는 보장으로 이 보장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플랜은요. 만성질환입니다. 현재 내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할증 없이 준비하는 플랜인데요. 고혈압, 고지혈, 암보험 가입할 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별로 다릅니다. 당뇨가 있다면 할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할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적 초과라도 내가 암보험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의 플랜에서는 3천만 원,
1,000만 원, 유사암은 1,000만 원을 더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30대부터 발병 확률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유사암 많이 준비하고 싶으셨죠. 하지만 누적이 꽉 차서 더 원해도 준비하실 수 없었던 분들은 오늘 유사암 1,000만 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신항암 치료제. 좋은 건 알지만 그동안 없어서 보장 못 받았던 신항암 치료제를 골라서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 게 오늘 플랜인데요. 이 보장은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간경화, 말기 신부전, 80% 상해 질병 효유 장애 시에 돈을 안 내도 되는 게 오늘의 보장 플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보장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9세까지 1억 3천만 원 플랜입니다. 아까 보험료 보셨죠? 3, 4만 원대로 1억 3천만 원을 갖고 갈 수 있는 보장 내용이고요. 60세부터는요. 나이 때문에 8천만 원 플랜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가족하고 맛있는 거, 자녀분들과 맛있는 거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녀한테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녀를 위해서 옆에 가까이 함께 오래 있어주는 게 제일 최고의 선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플랜 준비하신다면 자녀를 가장 오래 곁에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암. 지금도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2050년 되면은 둘이 만났을 때 나와 상대방 중에 둘 중 하나는 암이라고 합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율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 보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요. 우리가 최신 치료를 받으면서 오래 살아가니까 치료비도 필요하고 또 생활비,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암 진단비는 물론이고 암의 최신 치료, 표적항암 치료비를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방사선 치료에다가 세게 조절되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까지 다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업계 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추가를 원하는데 한도 때문에 추가를 그동안 못 하신 분들도 요 보험으로 가져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문자를 넣어주고 계셔서 안시현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698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당뇨약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보험료 하나도 안 오르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실감이 안 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진짜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암보험을 준비하려고 한번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실망하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고혈압하고 고지혈, 당뇨 어차피 다 혈관 질환인데 왜 당뇨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만약 거절당해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당뇨 약을 드시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보험료 오르지 않고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할증 없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3233님께서 지금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자, 암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비, 이것도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암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먹는 방법도 있고 방사선을 쬐는 방법도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암 치료비 하면 진단금하고 수술비, 입원비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되면서 의학에 맞춰서 보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뭐 항암, 그런 방사선 치료가 아니라 표적항암 치료제, 면역항암 치료제, 그리고 세기조절 방사선, 그리고 양성자 치료. 실제적으로 이런 치료비가 있다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원하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훨씬 아프게 고통을 받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하신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암에 걸리면 돈 나갈 구멍이 정말 많으니까요. 진단비 있어도 그거 생활비로 또 쓰시면 되고 최신 치료비 보험으로 준비해놨다가 나중에 망설이지 마시고 최신 치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암 보장은요. 추가 플랜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치는 물론이고 지금 약을 드시고 심지어 당뇨로 인해서 예전에 거절이 되었거나 혹은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건강치와 똑같이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여러 가지 암보험이나 또 여러 가지 이대질환 보험 등등 보험의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 통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김성훈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제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은 젊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었을 때 돈까지 없으면 참 서럽겠다 싶어서요. 연금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저 진짜 헷갈리는 게 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이게 좀 많이 다른데요. 네. 사실은 오늘이 어린이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니까 아마 이 시청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아주 많이 굉장히 바쁘셨던 분들의 연령이 한 30대에서 40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이런 30, 40대 분들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이날에 이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그 미래를 위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데 개인연금, 연금을 준비한다거나 또 저축보험을 또 가입을 하시는데요. 예. 근데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지금 딱 들었을 때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다릅니다. 들었거든요. 그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제가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보험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하나는 비과세 상품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세액공제 상품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예. 아주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른 점인데요.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조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연금저축보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연금저축을 판매하는 그 회사들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연금저축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연금보험과 차이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연금저축보험은요. 네. 일단 세 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판매를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고 세 번째는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연금저축은 똑같은데요. 뒤에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판매를 하고요. 또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그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일단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는 일단 실적 배당입니다. 운영을 해서 거기 나오는 실적에 따라서 수익률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고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그 공시하는 그 공시 이율로 최저 보증을 해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그 연금저축 신탁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을 하지만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100% 채권에 100%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에 많은 것을 또 투자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시 이율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요, 연금저축 신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금자 보호도 되고. 근데 연금저축 펀드는 일단 그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자유로운 펀드를 자기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그 마이너스 날 때 있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또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원금 보장도 되고 또 예금자 보험도 되지만, 또 가장 큰 장점인 연금을 수령할 때 종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크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꼭 집어서요 좀 장단점을 한번 하면 금방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뭐 이 상품들이 나오는 곳이 은행도 있고 보험사나 증권사도 있었잖아요. 각각 그럼 장단점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연금저축보험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네. 일단 공시 이율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저 보증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수익이 안 나서, 특히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어떤 이론적으로는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연금 수령 기간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요, 연금이 개시가 되면 종신연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연금을 받겠다라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신탁은 안 됩니다. 확정연금밖에 안 돼요. 10년이 10년, 20년이 20년 이렇게 확정연금만 수령할 수가 있다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이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연금 보장이 되면서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떠한 이런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연금저축펀드는요, 일단 고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연금저축펀드가 좀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신탁 같은 경우는 일단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요. 일단 납입기간 금액이나 이런 시기를 마음대로 좀 조절할 수가 있는 어떤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단 단점은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좀 초기에 사업비를 좀 많이 띱니다. 다른 세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일정 기간 가면은 사업비를 안 띄기 때문에 그건 좀 좋지만 어쨌든 초기 사업비가 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 이율, 최저 보증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최저 보증 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 보증 이율이 뭐 0.5%, 0.0.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낮은 수익률밖에 안 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연금 보장이 불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리고 또 예금자 보호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신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탁하는 운영하는 것들이 채권형이 거의 다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요.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 회사를 잘 선택을 하시는데요. 연금저축을 만약 가입을 하실 때는 나는 몰라, 무조건. 나는 그냥 그래도 수익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안정적이면서 좀 가겠다라고 하면 연금신탁보다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좀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드네요. 그러네요. 연금저축에서도 상품에 따라서 이제 안전성이나 수익 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네. 자, 연금저축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연금보험 안에서 또 종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연금보험은요, 여러분들 연금보험은 개인연금은요, 크게 나눠서 변액연금하고 공시이율 연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새는 그런데 이제 변액연금하고 공시이율 연금 중에서 공시이율 연금은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일반 연금보험이 바로 연금보험인데요. 공시이율 연금보험인데요. 네. 공시이율 연금보험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왜 워낙 그러냐면 금리가 낮으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최저보증이율이 0.5% 정도, 심한 경우 0.3%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내 돈 넣고 결국은 수익률은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 수익은. 그렇죠. 뭐 이게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일 연금보다는 무조건 변액연금을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개인연금보험은 우리가 변액연금보험이라고 치고 네. 이제 연금저축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네. 개인연금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크게 나눠서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의 아주 큰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금보험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운영을 하고요. 연금저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도 운영을 하고 은행도 운영하고 증권사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의 그 차이점은요, 바로 세금의 문제예요. 빨간 글씨로 딱 글씨가 그렇습니다. 써져 있네요. 연금보험은요, 일단 세제, 내가 이거 연말정산하고 이렇게 세제는 없습니다. 바로 비과세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세금을 안 받는 비과세가 되지만 연금저축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14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시죠. 그런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세제를 그 공제를 해서 되돌려주는 세제 그 적격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대 16.5%까지의 내신 세금을 돌려드리는 세제 적금 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도를 보면은요, 일단 그 비과세 한도가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그 정도까지만 그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가 있고,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연간 400만 원, 또 이제 그 2020년도서부터는 연간 그 금액에 따라서는 600만 원까지의 그 소득공제를 좀 받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최대 66만 원까지의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약은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반드시 10년 이상 유지를 하셨을 경우에 5년 납 이상 납입을 하시고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그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5세 이상 됐을 때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돼요. 10년 이상. 만약에 연금을 5년 이상 납입을 하지 않으시거나 또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내셨던 그 소득 세제 혜택을 받으셨잖아요. 예. 이거를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내실 때요, 내가 냈던 세금만 그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해지환급금에서 그 기타 소득세를 징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더 많은 받았던 그 세제 혜택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반납을 하셔야 되고요. 또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했을 경우에는요, 또 그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다시 그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고요. 또 그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요, 그 연금을 수령할 시에 연금소득세를 징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제를 그 혜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연금을 수령하실 때도 연금소득세, 또 금액에 따라서 3.3%에서부터 5.5%까지의 그 연금소득세를 징수를 하는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비과세다 보니까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하실 때도 연금소득세를 징수를 안 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전혀 모르시고 수액공제가 최대 16.5% 되니까 나는 연금 저축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을 위해서요.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이 뭐랄까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금 저축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여러분들 연금 수령을 할 때 여러분들의 연금 수령의 금액에 따라서 최대 5.5%의 연금 소득세가 수령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 그 세제 혜택을 받으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금을 그러니까 이 그 보험료를 꼭 내셔야지, 연금 저축 그 보험료를 내셔야지만 그 세제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납입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납입 기간이 좀 길고 납입금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중도에 해지하셨을 경우에는 그 중도 해지 리스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5년 이내에 해지하신다라고 하면 그 특별 가산세까지 물리신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금 저축 살펴봤으니까 이제 그 변액 연금, 요즘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연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연금보험에서는요, 그 여러분들 이 변액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변액 보험은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의 그 적합성 검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형이냐, 중립형이냐, 또 그 투자형이냐 이렇게 해서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투자 성향에 맞게끔 잘 적절하게 해서 그 펀드를 설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변액연금은 기본적으로 일반 주식이랑 달라서 좀 기본적으로 좀 길은 좀 초장기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20년, 30년 이렇게 그 초장기적인 입장에서 많이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수익률 이상으로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내기 펀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펀드를 그냥 한번 넣으셨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이 펀드를 잘 관리하는 게 좋은데 요즘은 그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에 더 AI 기능이 좀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인공지능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이렇게 펀드 관리를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어떠한 그 좀 보완점이 좀 나와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10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5년 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유지는 10년 이상은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붙은 세금 아무리 많이 그 이자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투자 실적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좀 초장기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원금 손실도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김에 네. 연금 저축하고 연금 거기에 대해서 금액, 연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실제로 좀 보고 싶거든요. 그게 아마 굉장히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똑같이 이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연간 그 34만 원까지만 월간 34만 원까지만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이라서 그래서 월 34만 원만 납입을 한다는 조건 하에 10년 납을 했을 경우 연금 저축하고 연금 보험 변액연금을 가입을 했을 때 그 나중에 65세 시점에 여러분들이 연금액이 얼마를 받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금 저축 연금액을 한번 보시면은요. 똑같이 34만 원을 10년 납을 하셨을 경우에는 총 납입 금액이 4,080만 원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65세 시점에 35세나 40세나 50세가 전부 다 4,32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40세 같은 경우는 계약자 적립 4,080만 원이 되시는데요. 65세 시점에 딱 보시면 계약자 적립금이 4,300만 원, 4,1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시죠. 그런데 연금 수령액을 보시면은요. 20년 확정 연금형을 만약 하시는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연간 148만 원만 받게 돼요. 35세가. 예. 그리고 40세가 146만 원, 50세가 146만 원 거의 비슷합니다. 연간입니다. 그러면 결국 월간 한 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변액연금은 어떻게 되는가 네. 한번 볼까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년 납을 34만 원씩 하게 됐을 경우에는 65세 계약자 적립금만 하더라도 30세가 9,800만 원, 또 40세가 7,100만 원, 50세가 5,100만 원이 돼가지고요. 연간 연금액이 기본적으로 30세 같은 경우는 43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30세 같은 경우는 연간 430만 원을 받으니까 한 7년 정도만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납입했던 거를 다 받아요. 그리고 그다음엔 종신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공짜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걸 좀 최종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거는 다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변액연금 그 세금이 비과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의 절약을 하는 것도 세금의 절약이고요. 비과세도 비과세고 현재 있는 절세하는 것도 절세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는 거를 그 포커스를 맞춘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가입을 하신다면 변액연금을 우선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혹시나 나는 그래도 좀 세제 혜택을 좀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저축은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월간 34만 원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변액연금에다가 집중해서 가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연금액은 상당히 많은 연금액이 여러분들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네, 내 노후 준비는 가능한 한 변액연금보험으로 그리고 만약에 연금 저축을 선택하신다면 최대 월 34만 원 이하로 가져가라라는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성훈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전화가 와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네, 이번에 제가 오래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예. 예, 또 갱신형이고 또 실손도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굉장히 좀 부담도 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좀 부담되시는 것 같아서 보장이랑 같이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50대 여성이십니다. D사의 굿모닝 건강보험은 이미 완납되신 상태고요. D사의 컨버전스 보험까지 지금은 15만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갱신되는 보험료의 부담도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전체 만기도 좀 짧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홍지원 전문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서 제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서 고민하시는 거 조금 해결해 드리면서 적절한 대안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권이 우선 2개를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로 대한생명의 매일 아침 굿모닝 건강보험 갖고 계신데 이거는 2000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41,700원으로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납입이 끝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보장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요. 3대 진단금으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각각 3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요즘 유사암으로 빠져있는 갑상선 암까지 일반 암으로 그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재해 관련된 담보하고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 그리고 부인과 질환 수술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인과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건강검진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건강검진 하다 보면요. 대장용종 제거를 한두 개씩은 꼭 하시더라고요. 특히 40대 이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런데 여기 이 담보에서 증권상에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많으신 분들이 모르고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기 부인과 질환 수술비에서 대장용종 제거하셨을 때 보장을 여기서 50만 원씩이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두셨다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꼭 보장 받는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장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단지 좀 일찍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만기 기간 지금 80세면 보장이 끝나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DB손해보험사의 프로미 컨버전스 보험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우선 담보들을 보니까요. 정말 잘 가입해 두셨다. 담보들을 좋은 담보들만 구성을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도 보험 준비하실 때요. 진단금 그러면 암, 뇌졸중 혹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도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의 증권을 보니까요. 뇌나 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웬만해서는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든가 뇌혈관 진단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협심증이라든가 뇌경색 부분까지도 보장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7대 질병 수술비라든지 암 수술비 이렇게 400만 원 이렇게 같이 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또 보시면 국민보험이라고 하죠. 실손 의료비하고 상해 의료비 1,000만 원이 가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담보들이 갱신이 돼서 올랐던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실손 의료비하고 상해 의료비 1,000만 원 여기에서 5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여기서 올랐던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 의료비는요. 100% 보장된다고 해서 보장이 다들 좋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보시면요. 보장 범위가 넓기도 하고요. 자기 부담금이 좀 작기 때문에 좋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5년 갱신될 때마다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다들 허걱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증권을 보니까요. 이 실손 의료비하고 상해 의료비가요. 무려 9만 원이 넘는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올라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손 의료비가 또 80세까지 보장이시잖아요. 80세 이후에는 보장이 끝나서 실손 의료비조차도 보장을 못 받으시거든요. 오르더라도. 그래서 그때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갱신을 하시게 되면 한 5번은 더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갱신될 때마다 이처럼 50%에서 한 100% 오른다라고 보시면 나중에 실손 의료비만 30만 원 혹은 40만 원까지 납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시면 우리 시청자님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 지금은 경제활동 하시죠. 남편분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은 유지는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유지를 못 하신다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요. 유지 못하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가장 좋은 보험은 보장이 조금 작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80세면 이게 갱신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80세 이후에 보장 받으실 분들이 더 많거든요. 실손 의료비는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가서 다시 새롭게 준비하시려고 그러면 준비하실 수가 없으세요. 예. 그래서 실손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막 주위에서도 그러고 이것 때문에 막 문제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나왔냐면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보험을 해지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요즘에는 병력이 있으셔도요. 지금 현재 DB손해보험사에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프로미 건강보험이요. 이 보험사에 그러니까 DB손해보험사에 심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병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병력은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은. 다행이신데 만약에 병력이 있으셔도 이 회사의 심사를 받으셔서 요즘에 착한 실손이 있으시잖아요. 그 요즘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되시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저렴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입되어 있는 담보들은요. 괜찮은 담보들이에요. 그리고 5년만 더 납입을 하시면 납입이 끝나시거든요. 그리고 80세까지 쭉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대한생명의 매일 아침 굿모닝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납입도 끝나셨고 보장 괜찮으시니까 그대로 계속 보장 받으시면 되고요. 또 DB손해보험 사건은 지금 갱신이 돼서 너무 올라서 유지하기 힘드시고 80세면 보장이 끝나시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우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질병 실손 의료비만 빼서 전환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요. 보험료가 25,0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담보들 상해 의료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험료가 지금 현재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빼고 나면
6만 원 정도로 내려가요. 네. 예. 그래서 그대로 이 부분은 유지를 하시고 80세까지 보장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시청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시면 보험이 80세면 전부 다 전체적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40세 이후에 보장이 없으신데 요즘에 또 100세 시대라서 또 80세 이후에 보장이 없으시면 어떠세요? 좀 불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 좀 보완을 해드렸는데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무해지 환급형으로 좀 준비를 해드려봤어요. 보장 내용을 보면요. 암이라든지 뇌나 심장에서 웬만해선 거의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여기에 유사암까지 같이 1,000만 원씩 진단금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또 요즘에는 작은 질환에도 질병에도 관여 수술이 아니라 비관여 수술로 시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때도 보장 크게 받으시라고 뭐 1호종 수술비에다가 106대 질병 수술비를 같이 해서 좀 든든하게 채워드려 봤고요. 또 나이가 드시면 뭐 상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해 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라든지 골절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시면 비갱신으로 20년 납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80세 이후에도 좀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네. 추가 플랜 정리해 드렸어요. 네. 네, 생각해 보신 다음에 지금 오르는 실비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길게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19 풍성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